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위험과 기술주의 주가 회복 흐름이 맞서면서 홍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3% 하락한 25,857.07의 거래를 마친 반면 S&P 500 지수는 0.19% 상승한 2,877.1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7% 오른 7,924.1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발표된 경제지표는 양호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가 110.88로 3개월 연속 확장했다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했습니다. ETI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9% 올랐습니다. 게드 레바논 컨퍼런스 보드 북미 수석 경제학자는 지속된 고용 추세 지수 상승은 내년의 경제 성장이 강할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하며 고용시장 수요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추가 관세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펑수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추가 관세 위협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됐다는 위협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원유 수요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는 3등급 이상의 메이저급으로 발달해 미 동부 해안을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3% 하락한 67달러 5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인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이 대형 기술주와 남북 경제 협력주 쪽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4거래일 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28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일부 기술주와 또 엔터, 미디어 쪽 주가 하락세에 힘입어 0.3% 정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긴장감은 여전하지만 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발효를 앞두고 실체적인 위험은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다라는 인식 속에 시장이 조금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지난주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기술주도 오늘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 미국에서 생산직으로 불리는 이른바 블루칼라 업종의 일자리 증가율이 최근 30년 내 가장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을 거고요. 또 올겨울에 중국 당국이 철강 공장 운용을 억제하면서 이 철강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철강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투자 의견 짚어보고요.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3년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타나면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 관련 백신을 개발 중인 업체들 또 마스크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3년 전과 같이 메르스 테마주가 증시를 뒤흔들 수 있을지 볼 거고요. 또 중소형 택배사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택배사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데 최수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짚겠습니다. 오늘 9월 11일 화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슈 점검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있었는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그동안에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반도체 주식들의 전망이 나빠지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아주 큰 폭으로 빠졌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전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을 했습니다만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일단 반도체 주식들이 반등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에 가장 선두에 섰던 업체는 AMD죠. 잘 아시다시피 인텔과 더불어 비메모리를 만드는 반도체 업체이고요. 이 회사가 9% 정도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그동안에 어떤 시장의 센티라 그러죠. 시장의 어떤 공감대가 아주 훼손이 되었다가 좀 회복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한국에도 오늘 이 부분들은 조금 반영되면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반등폭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상으로는 오늘 크게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미국 시장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기술주들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이제 빵 주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식들인데요. 이 빵 주식들 중에 오른 게 있고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주인 아마존은 구글과 더불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빵 주식들이 그동안 워낙 꾸준히 올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식들이 이렇게 흔들리면 기술주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센티가 그렇게 썩 좋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칩의 반등이지 기술주들의 반등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섹터만 보면은 한국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일 미국에서 이제 신흥국 증시 지수가 있습니다. 신흥국 증시 지수가 1% 가량 떨어졌습니다. 신흥국 상장지수 펀드인데요. 이게 이제 1%가량 하락한 이유를 따져보면 이미 한국에서도 전일 좀 반영이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무역 압박이 있죠. 이제 중국에는 온통 다 무역 관세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신흥국 증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달러 약세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무역 분쟁과 관련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신흥시장에 좀 압박이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마감장을 놓고 한국에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기술주들은 반등했기 때문에 한국의 대표 기술주들이 올라서 그것은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서 상승 요인이 될 것인데, 신흥국에 대한 일종의 센티와 컨센서스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래서 더하기와 빼기가 같이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래소 정도는 지수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언급을 드렸듯이 기술주들에서 주요 주인 아마존, 구글, 그리고 또 애플까지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른 칩주 외에 다른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국은 조금 혼조되는 양상을 보여줄 것인데, 전일 월요일 날 일부 그렇게 장이 좀 호쾌하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9월달 와서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좋아질 것이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가 약세가 돼야 신흥국 증시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달러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게 세계 투자자들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오르면 달러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 달러를 들고 있는 게 낫겠죠. 근데 달러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추가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계속 잘 관찰하시면서 보시고, 또 하나 그러면 도대체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
결국 금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금리를 얼마를 주느냐가 그 돈의 가격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막 그 통화가 폭락하니까 난리가 나니까 금리가 연금리가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40% 50% 막 이렇게 연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네 통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 갖고 있으라라는 사인을 보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금리가 오르는 순간까지는 달러 강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미국 금리는 언제 결정이 되나요? 9월 24일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번에 금리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지금 현재 그 선물 시장에서 미국 금리가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또 얘네들이 지수로 뽑죠. 그래서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한 98% 정도를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9월달은 무조건 금리 인상한다라고 보여지고 지난번에 그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과 연결해서 보신다면 잭슨홀 연설에서는 경기의 상승 속도와 이렇게 더불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고 경기가 그렇게 과열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리를 아주 빠르게 올리진 않겠구나라고 예상을 한 거고 그때 이후로 달러가 좀 약세가 됐고 신흥시장이 회복을 좀 보였죠. 그러니까 결국으로는 다시 한번 이걸 금리 관련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 24일 날 금리를 올리고 나면 다음번부터는 아주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아닐 수 있기에 그때부터는 이제 신흥국 증시가 본격적인 회복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이 9월 24일이나 저기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안타까운 점인데요. 원래 주식시장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전에 좀 반영을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할 추석이 가까워지면 그런 흐름들이 감안이 되지 않겠는가도 생각해 봅니다. 예,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쪽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 먼저 봐주셨고요. 이번에 눈여겨볼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생산직인 이른바 블루칼라 업종의 일자리 증가율이 최근 3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지지층인 이 소도시와 시골 지역에서 두드러졌다라고 합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표심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원래 민주당 텃밭이었던 러스트벨트를 공략하고 거기에서 성공했고 거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역동적이잖아요. 한국은 이번에 선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한쪽을 거의 몰아내는 분위기의 그 선거 결과를 발표했는데 만약에 근데 기대치에 못 미치면 또 뒤집을 수도 있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투표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미국은 주마다 딱 분위기가 딱 패턴이 정해져 있고 몇몇 경합하는 지역이 어떻게 이번에는 저기 이번에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당선이 결정되는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이었는데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는 러스트벨트가 트럼프에게 넘어가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죠. 아시다시피 러스트벨트는 공장지대였습니다. 이 공장지대에서 그 저교육의 그 노동자, 백인 노동자들이 이건 도저히 아니다라는 생각을 읽어낸 트럼프가 거기에 맞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러스트벨트가 돌아간 것인데요. 결국 뭐냐면 그 일반적인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이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기대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건데 지금 내용을 따져보면 제조업이 좋아지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든지 뭐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일종의 뭐 깡패짓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제조업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지지에 의해서 당선된 것이고 결국은 그 지지층들이 그럼 이렇게 제조업 그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그리고 또 고용이 늘어나는데 반대를 할까요? 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트럼프가 아주 영리하게 경제를 잘 관리해서 자기의 표를 잘 유지시키고 있다. 정말 그 연예인다운 그런 흐름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인기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런 무역 분쟁과 그다음 미국 내 그 제조업 가동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현재 상황들이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이 흐름들은 트럼프가 쉽게 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갈 것이고, 이 현실에서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만족할 수준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흐름이었기 때문에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는 철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고용이 많은 자리가 어딘가요? 내수에서 미국의 내수는 경제 GDP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 내수를 차지하는 상당히 큰 부분은 뭐냐면 바로 서비스죠. 그래서 서비스 쪽보다는 이제 제조업 쪽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조업 표심의 변화가 민주당을 떨구고 트럼프를 당선시켰다는 측면에서 이번 현재 이런 경제적인 상황만 봤을 때는 이번 중간선거가 트럼프에게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용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7월 달 일자리가 3.3%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3.3%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번에 2분기 GDP 성장률도 4% 나와서 이게 미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세상에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지표가 나오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일자리 증가도 3.3% 증가했는데 1984년 이래로 최고치입니다. 34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트럼프에게 불리할 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런 성장들이 블루컬러 업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소도시와 시골에서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러스트벨트는 일종의 이제 시골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이런 강경한 자세 때문에 신흥국도 휘청하고 다 휘청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아메리칸 퍼스트입니다. 현재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만 봐서는 나쁘진 않다. 그러나 이제 다른 문제들도 있죠. 러시아 스캔들도 있고 또 여성과의 스캔들도 있고 여러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결론은 저희가 더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립 서비스를 계속 해주고 있죠. 포드에게 미국에서 제조해서 미국에서 팔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드사가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려고 했던 자동차가 있습니다. 포커스라는 조그만 자동차인데요. 그걸 못 팔게 됐어요. 그래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잘 이용하죠. 포드가 이제 포커스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를 그만두기로 했다. 자, 그러니 미국에서 차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아전 인수격인 해석입니다. 포드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포드는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포커스 소형차 만들어봐야 한 1년에 5만 대밖에 안 팔린다. 시장이 작다. 그런데 여기에 관세 25%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팔리지도 않을 거니까 우리가 수입해서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안 파는 것이다. 시장은 다른 나라가 더 크다. 어딜까요? 중국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못하게 됐으니 여기서 해라 하고, 이 트럼프가 이런 언사로 사람들을 녹이는, 이건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한테도 그랬죠. 미국에서 만들어라. 근데 애플의 지금 밸류체인들을 감안해 보면 미국에서 만들기 좀 어렵습니다. 역시 당연히 애플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찌되었건 표심을 얻는 언사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실제로 경제 쪽에서는 먹히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하나 남았는데요. 좀 내용 좀 보겠습니다. 올겨울 중국 당국이 이 철강 공장 운용을 억제하면서 대기 오염을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데요. 철강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철강 가격이 뛰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이 파란 하늘, 저는 이게 한 10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이 맑았구나, 원래는 이거였구나, 우리가 근데 여기에 뭔가 덮어 씌워서 살고 있었구나라고 느끼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역시 중국이죠. 중국 상하이 대기는 정말 눈도 못 뜰 상황이었는데 한 3년인가 4년 만에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석탄 발전소라든가 이런 석탄 공장을 가동을 안 했기 때문인데, 그중에 그런 공장 중에서 가장 큰 공장이 역시 철강 공장이죠. 그러니까
그 고로죠. 고로를 돌리려면 석탄을 통해서 돌리게 되는데 이것들을 자꾸 폐쇄하고 가동하지 못하게 하니까 대기 오염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겨울철에 대기 오염이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강 가동률은 계속해서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철강 가격은 그 전체적인 비철금속 철강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흥국 시장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신흥국의 어떤 SOC라든가 이런 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이런 쪽은 주가 보시면 한국의 대표적인 고려아연이라든가 풍산 주가 보면 줄줄줄 내리막입니다. 이쪽이 가격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뭐냐면 중국에서는 철강 공장 국한해서 이렇게 돌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흥국 시장 흐름 대비 철강 가격은 상대적으로 좋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가동률이 떨어져서 공급이 줄어드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국에서도 비철금속 회사보다는 당분간은 철강 기업들, 그러니까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비롯한 각종 철강 기업들의 주가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 회사들은 정말 저평가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쪽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는가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좀 엇갈리고 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7거래일 연속 하락이거든요. 이 정도 가격대 매수할 만하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네, 그 철강 주식들은 그렇게 비싸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 정말로 가동률을 줄이면서 공급량을 줄인다면 결국은 이게 반도체나 마찬가지인 게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격 결정인데 중국이 공급을 너무나 많이 늘렸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고 그래서 철강 기업들이 계속 실적이 안 좋고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겨울에 정말로 이 한 절반 정도의 철강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중국에서 공급이 줄어든다면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의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 최근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사님? 네, 제가 방송을 일주일에 여러 번을 2번 찾아뵀는데요. 이 코너가 가장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코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현재 시장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코너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코너인데요. 자, 오늘은 사자성어로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현재 시장을 진단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자성어는 식소사번입니다. 혹시 삼국지를 많이 읽어보셨던 분들은 대번 아실 텐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중국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삼국지에서 이 제갈령에 대한 그 고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식소사번이란 먹을 것은 적고 일은 번거롭다, 일은 많다 그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적은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쓰고 번거로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서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보면 연중 최저치 아니면 아마 최근의 최저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거래 대금이 현재 5조 원대, 5조 원대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5월 달만 해도 9조 원대를 넘어섰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3억 주대에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측면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의 증시 치력이 그만큼 굉장히 약화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식사소번은 제가 왜 좋아하냐면 그 제갈량, 중국 최고의 지략가이며 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갈량이 죽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 사마이와 오장원에서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제갈량이 갖은 지략을 써서
사마이를 끊어내려고 하는데 이 사마이는 그쵸 진지의 구축을 하면서 나오지 않고 싸우지를 않죠. 그래서 결국 제갈량이 결핵이 터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이 식사소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식소사번이죠. 식소사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시장도 현재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가성비가 좋지 않은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의견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슈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3년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어제 국내장에서 관련주가 좀 들썩였습니다. 관련 백신을 만드는 업체들 또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가격 제압폭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사님, 3년 전과 같이 이 메르스 테마주가 증시를 뒤흔들게 될까요? 투자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참 이번에도 다소 좀 아쉬운 그런 면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죠. 3년 만에 메르스가 확진이 됐습니다. 재발이 된 것이. 이 메르스라는 것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호흡기, 이 숨 쉬는 것으로 인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기 메르스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아주 일종 전염병 이상의 어떤 급속한 확산력과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결국 발생을 했는데요. 우연찮게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본인이 안 좋으니까 일부러 바로 귀국하자마자 삼성병원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 아닌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분과 접촉했던 국내외 국민들이라든지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3년 전에 2015년 6월이죠. 3년 전 바로 여름입니다. 그때 엄청난 국내 정치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를 미쳤던 의료계도 마찬가지죠. 발칵 뒤집어 놨던 이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들고 있는데 그러나 그때와는 차원이 많이 듭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의료진이나 정부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차후로 두고 과연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가 우리가 관심거리죠. 보통 이 메르스라든지 이런 전염병이 돌게 되면 그 관련주들, 백신이라든지 진단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라든지 또 호흡기 증후군이니까 마스크 제조사라든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리고 손 세정제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급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3년 전에도 이들 관련주들이 하루 진폭이 30%가 넘는 그런 진폭의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아주 교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어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전일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일학약품이라든지 그리고 백신 관련주로 할 수 있는 바이오니아, 우진비엔지, 서린바이오, 진양제약, 고려대학 등이 큰 폭의 상승을 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마스크 제조업체인 오공, 웰크론, KM 그리고 KPM테크 같은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손세정제를 만드는 회사죠. 파루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메르스 사태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군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테마주들이 형성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신문지상에 나올 정도로 뉴스로 회자가 되면 그런 종목군들의 뇌동매매는 저는 철저하게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저는 일반 개인 투자분들, 특히 초보 투자분들께는 이 테마주들은 매매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매매에 두셨다가 1, 2주 후에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순간적인 급등락을 워낙 긴박하게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히려 어제 살라다가 못 샀다. 오늘 매수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저 뇌동매매는 철저하게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테마주들은 철저하게 단기 매매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섣부르게 들어갔다가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테마주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주신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이슈 또 보겠습니다. 국내 중소택배사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이 재편되고 또 택배업계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기대해 볼 만한 최수혜주가 있을지 투자 의견 함께 여쭤볼게요. 네.
이 택배업계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서로 바쁘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도 우리 와이프가 음식료를 주문해서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 여름 엄청나게 더웠죠. 그러면서 택배 사업이 또 번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택배 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동부라든지 KGB, 옐로우케이프 같은 이런 소형 택배 업체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림 택배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렇죠?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영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지난 8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악화, 그리고 조직관리 미흡으로 인한, 그리고 또 이 세 개 업체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지도층, 경영층에 대한 불화, 그리고 협치 불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결국은, 그렇죠, 영업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를 벌어졌습니다. 항상 이게 손도 양면이 있다시피 이런 업체들이 도산하다 보니까 반대로 수혜를 없는 업체들이 크게 선정하는, 두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택배업계 1위라 할 수 있는 그 CJ 대한통운은 오히려 미소를 조금 자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CJ 대한통운에 대한 시장 지배력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드림 택배가 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라든지 건영 화물에 대한 신규 택배 업무를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 업체가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만 워낙 이 CJ 대한통운이 시장 지배력이 지난해까지 45.5%나 됩니다. 그리고 2위 업체가 롯데거든요. 롯데 글로벌 로지스인데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3위는 한진택배입니다. 12%입니다. 그러니까 2, 3위 업체와 1위 업체와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배 이상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내 택배 시장은 CJ 대한통운이 거의 절반까지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J 대한통운은 오히려 수익이 더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CJ 대한통운이 준비하고 있는 곤지암 허브 터미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시기가 올 3분기에 완료가 된다면 올 4, 4분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오히려 매출이나 순이익이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 택배 산업 중소업체 드림 택배의 8월 영업 중단으로 인해서 상위 업체들은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장 투자 전략 여쭤볼 텐데요. 지난주 목요일 이 시간에 국내 증시 상승 기조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결론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감이 있어요.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제, 전입 가경입니다. 지난주에 2천억 불 추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청회를 이미 마쳤죠. 아직 부과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2,67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온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찍힌 품목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전부 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가 시장에 먹히고 있다는 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는 지속적으로 강한 드라이브 정책을 쓸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 여파가 아직 상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코스피 시장이 2,277포인트가 붕괴되지 않으면 뭘로? 종가상으로. 그런데 지난 목요일날 붕괴됐었죠. 장중에. 물론 종가상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도 추세선을 붕괴시키지 않았고 어제도 붕괴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특히 형보다는 지금 아우가 강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안정적인 모습이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매수 마인드 전략에는 편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체크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1000번을 언급해도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이탈하느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것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 전일 5원 60전이 상승했어요. 이거 좀 불안합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 오늘도 과연 상승하는지 안정화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1128원입니다. 1128원 40전이에요.
이게 1130원대를 넘어선다면 그렇죠. 시장에 악재부 작용할 가능성이 그렇죠.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동향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9월 그 페드에서 9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과 그죠 임금 상승률이 아주 너무나 견고합니다. 오늘 서해 끝난 뉴욕 증시도 결국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기술주가 받쳐줬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그렇죠.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했던 기술주가 받쳐주면서 그렇죠. 나스닥 시장은 상승하고 다우는 조금 조정받았습니다만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조정 지금 너무나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의 평균 임금과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물 경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 목요일날 내일 모레입니다. 쿼드로 프리칭데이입니다.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주는 좀 더 시장의 중심축을 여러분의 중심을 딱 잡은 가운데 매매 전략을 세워야지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그냥 매매했다가는 오히려 헛발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수 마인드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모두에도 언급해드렸죠. 지금은 사자성어로 식소 4번이다. 그렇죠? 노력한 만큼 먹을 것이 없는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한 가운데 약간 보수적으로 그렇죠? 너무 적극적이기보다는 돌다리로 두들기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이 수반되는지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4억 주 이상의 거래량이 3일 연속 지속돼야지만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 이렇게 판단에 봄직하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거래량의 수반 여부 이것은 증시의 체력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봐야 되느냐? 옥석을 가리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게 옥이고 어떤 것이 석이냐 이거죠. 자 옥에 관련된 종목을 제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와의 포트폴리오를 전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새롭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매수 관심 종목입니다. 첫째는 제약과 바이오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 이번에 메르스 사태뿐만 아니라 그 메르스 사태의 테마주를 분류되지 않은 제약주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들 종목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주들로 여전히 관심권이고요. 자, 두 번째는 건설입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에 열립니다. 과연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과연 이어질 수 있느냐? 그로 인해서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종전이 선언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과연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시장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 건설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서 GS건설, HDC라는 옛날 현대산업개발이죠. 역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이 장이 혼조 국면을 보일 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통신입니다. SK텔레콤을 필두로 해서 LG U+, KT, 이번에 새롭게 편입한 종목이죠. 통신 관련주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최근 정유 가격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최대의 수요처 겨울로 지나면서 여름이 더우면 겨울이 상당히 춥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들도 올 연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PX라는 그렇죠. 전문 용어입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이 PX 분야의 수익이 급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3대 정유업체들 계속 SOS를 비롯해서 GS 칼텍스 같은 이런 국내 정유업체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포함이죠. 꼭 주목해 보시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들 완전 바닥 국면입니다. 고려아연, 풍산으로 대변되는 원자재 관련주들도 역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 하나들에게 포트폴리오의 수정을 한 50% 이상을 수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매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었고요. 이사님 목요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성동현 팀장, 반종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씨입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높고 새파란 가을 하늘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 기운이 감돌겠습니다. 다행히 대기질은 청정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세계보건기구 WHO 모두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예보해 걱정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구름만 많겠고 중부지방 아침 기온 예년보다 크게 낮지만 한낮에는 서울 28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 기온 속초와 울진 22도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광주 27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해당 해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겠고요. 이에 따라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울성 파도도 우려됩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만조시 침수 피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 목요일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금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토요일에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